지팡이가 되는 시간, 디펜바키아가 가르쳐준 지혜. 몇 년 전, 마비 지팡이라는 별명을 가진 작은 디펜바키아를 집으로 들였다. 잎이나 줄기의 수액이 혀와 성대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다소 무시무시한 이름이지만 사실 이 식물은 실내의 부족한 햇빛 속에서도 쑥쑥 자라며 공기를 맑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풍성한 잎에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를 보고 있으면 일상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시각적 즐거움까지 더해준다. 그동안 몇 번의 분갈이를 거쳐 작년에는 커다란 화분에 새 포기를 나란히 옮겨 심고 현관 입구에 두었다. 좁은 창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안식처가 되어줄 것을 믿었다. 봄이 오고 공기가 따스해지자 나는 화분을 현관 밖으로 옮겨 자연의 바람과 햇살을 온전히 즐기게 했다. 그 덕분인지 디펜바키아는 여름 내 무럭무럭 자라 잎이 더욱 풍성해졌다.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더욱 싱싱하게 생명력을 뿜어내는 모습이 기특하기만 했다. 하지만 겨울의 문턱에서 동사가 걱정되어 다시 실내로 들여온 어느 날 디펜바키아의 아래쪽 잎들이 하나 둘 시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때문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잎들이 누렇게 변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위로 번져갔고 결국 맨 위의 잎 몇 장만 겨우 숨을 쉬는 듯 보였다. 풍성했던 잎들은 사라지고 앙상한 막대 지팡이처럼 변해버린 식물을 보며 나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확신했다. 뿌리나 흙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아직 찬바람이 매서운 1월이었지만 나는 서둘러 분갈이를 하고자 결심했다. 화분에서 뽑혀진 식물을 보니 뿌리는 의외로 건강했고 흙의 상태도 양호했다. 다만 너무 잘 자란 뿌리들이 화분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무리하게 엉킨 뿌리들을 풀면서 포기 나누기를 하였고 새 아이를 각자의 화분으로 옮겨 심었다. 분갈이를 마치고 나서야 궁금증이 생긴 나는 정보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뒤늦은 충격에 빠졌다. 디펜바키아는 자라면서 아래 잎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줄기를 목질화하며 지팡이의 형태로 성장하는 것이 고유한 특징이었던 것이다. 잎을 떨구는 것은 병든 신호가 아니라 더 높이 자라기 위한 자연스러운 생명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 성질을 몰랐던 나는 식물이 병들었다는 오해 속에 가장 취약한 겨울날 강제로 아이들을 수술대 위에 올렸다. 추운 날씨에 뿌리를 상해가며 포기 나누기를 당한 아이들은 지금 기운 없이 시들어가고 있다. 분갈이하기 전에 미리 원인을 파악했더라면 적어도 뿌리가 건강한 것을 확인했을 때 조용히 다시 덮어주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 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나는 식물의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을 떠올린다. 아이들 또한 저마다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성장하는 속도와 방식이 모두 다르다. 사시사철 푸른 잎을 자랑하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디펜바키아처럼 낡은 잎을 버리고 단단한 줄기를 얻는 식물도 있다. 부모의 눈에 문제처럼 보이는 아이의 행동이 어쩌면 어른이 되기 위해 꼭 거쳐가야 하는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은 아니었을까.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의 뿌리를 섣불리 흔들어 뽑아버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된다.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기다림이다. 자라는 아이들에게도 부모의 조급함보다는 그 아이만의 고유한 빛깔을 믿고 지켜봐주는 지혜로운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앙상해진 디펜바키아의 줄기를 보며 아프게 배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상처 입은 뿌리가 다시 흙을 잡을 수 있도록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뿐이다. 부디 이 시련을 잘 견디고 생명의 기운이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한다.